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한 거대 기업 CEO의 연설문입니다. 네, 보통 이런 연설은 조언 얘기만 하기 마련인데 이건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우리 지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판을 새로 짜겠습니다. 뭐 이런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 연설 전체에 아주 묘한 긴장감이 흐르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그 절박함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선언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는 이 연설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요? 네, 바로 집중, 기술,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집중, 기술, 투명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쫙 꿰어지는 어떤 큰 그림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럼 첫 번째, 집중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CEO가 연설 시작부터 올해를 집중과 실행에 해라고 선언했던데요. 네, 그랬죠. 근데 솔직히 이건 좀 위기에 빠진 회사들이 흔히 하는 레포토리 아닌가요? 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요. 하하,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죠. 하지만 이 연설에서는 그 집중이라는 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구체적인 행동이라면요. 특히 회사의 두 핵심 사업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랑 업텀의 상황을 전혀 다른 톤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아,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 뭐 가격을 성공적으로 재조정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걸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걱정 마세요. 우리 핵심 사업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하고요. 의도적으로 규모를 조절했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네, 그 표현이 재미있죠. 무작정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곳에 집중해서 내실을 다졌다. 뭐 이런 의미니까요. 성숙한 사업부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 사업부인 옵텀 얘기를 할 때는 갑자기 톤이 확 바뀌어요. 네, 그렇죠. 아직 초기 단계다. 운영상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바로 그게 이 연설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다 잘하고 있다고 포장하기 마련인데 대놓고 이쪽은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잖아요. 네, 회사가 지금 두 개의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신 잘 되는 부분과 아직 손봐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훨씬 더 정교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 과거의 그런 무분별한 확장 전략과는 이제 선을 긋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내실 다지기의 구체적인 예시로 옵텀 파이낸셜 서비스를 옵텀 인사이트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언뜻 보면 그냥 비슷한 부서끼리 합치는 조직 개편 같은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인가요? 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연설에서도 그냥 통합이 아니라 헬스케어 기술, 그러니까 헬스테크와 금융기술, 핀테크의 역량과 인재를 하나로 모은다고 표현했거든요. 헬스테크와 핀테크를요? 네, 이건 단순히 조직도를 바꾸는 수준이 아닌 거죠. 솔직히 헬스케어 기술과 금융 기술을 합친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보통은 전문 분야를 더 깊게 파고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굳이 이걸 하나로 묶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진짜 이유는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방향, 바로 통합 가치 기반 의료에 있습니다. 가치 기반 의료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요. 의사나 병원이 치료 행위를 몇 번 했느냐, 즉 양에 따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얼마나 개선시켰느냐,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아,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식이죠. 와, 그게 가능하자면 정말 이상적인 시스템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금융기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이거든요. 첫째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헬스케어 기술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결과에 따라 복잡한 의료비를 정산하고 지급하는 금융기술입니다. 이 두 개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야만 가치 기반 의료가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두 팀을 하나로 합쳐서 이 거대한 목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 맞추기였군요.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가장 명확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근데 이렇게 내부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돈 얘기를 엄청 화끈하게 하더라고요. 바로 기술에 대한 투자인데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대단했죠. 2026년에만 15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원 아닌가요? 정말 엄청난 액수인데 이 돈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요? CEO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순히 기술의 참여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겠다는 겁니다. 리더가 되겠다. 네. 이건 방어적인 투자가 아니라 아예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공격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포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까요? 연설에서 뭐 간결함, 속도, 확실성, 통찰력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헬스케어 시스템은 이 단어들이랑 정반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복잡하고 느리고 뭘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불만, 그 고질적인 문제들을 기술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2조 원짜리 투자의 진짜 속내를 알려면 이 투자가 가진 이중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중 목적이요? 네,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자기네 내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겁니다. 이 막대한 돈으로 자사의 운영을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야심은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렇게 해서 개발한 최첨단 솔루션과 기술을 내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옵텀 인사이트라는 창군을 통해서 의료 시스템 전체, 즉 다른 병원이나 보험사에도 팔겠다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거 약간 아마존 웹서비스 AWS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기네 쇼핑몰 운영하려고 만든 클라우드 서버를 다른 기업들한테 빌려주면서 엄청난 돈을 번 거랑 같은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플랫폼 전략이죠. 먼저 우리 집을 완벽한 스마트홈으로 만든 다음에 그 기술 패키지를 다른 집에도 팔겠다는 겁니다. 와, 내부 혁신을 외부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더 나은 헬스케어 회사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헬스케어 산업 전체가 사용하는 기술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야심찬 계획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그 비유는 이해가 되는데 아마존은 태생부터 기술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랄까 좀 규제도 많고 변화도 느린 공룡 같은 헬스케어 기업이 갑자기 AWS 같은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완전히 다른 DNA가 필요한 일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렇죠. 리더가 되겠다는 선언은 스스로에게 지운 아주 무거운 약속과도 같거든요. 2조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정말 다른 DNA를 가진 기술 리더로 변신할 수 있는지를 시장 전체가 아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실패하면 정말 큰 타격을 입겠네요. 실패하면 그냥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회사의 미래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베팅이죠. 그렇죠. 운영 효율화, 기술 투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른 기업 전략 발표에서도 들어볼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와, 저는 정말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바로 투명성을, 그것도 아주 급진적인 수준의 투명성을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성장, 혁신, 수익 이런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마련인데 투명성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강조하는 건 정말 드문 경우죠.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이 2026년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정보 목록이었어요. 아, 그 부분이죠. 진료 사전 승인율, 보험금 지급 승인율, 심지어 업계에서는 가장 민감해하는 리베이트 관행이나 제품 가격까지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거의 뭐 마술사가 자기 마술 비법을 전부 공개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파격적인 약속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외부의 압력을 읽어야 합니다. 외부의 압력이요? 네, 이런 수준의 정보 공개는 순수한 선의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아마도 그동안 규제당국이나 소비자단체, 언론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외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좀 수세적인 조치가 아닐까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냥 공개해버리자 이런 식의 대응일 수도 있잖아요. 시작은 수세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PR 활동을 넘어서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가
매년 자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율이나 리베이트 규모를 대중 앞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공개된 수치가 엉망이라면 언론이나 대중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겠죠. 주가도 떨어질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수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받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에게 투명한 족쇄를 채우는 셈입니다. 아, 투명한 족쇄요? 네. 외부의 감시를 통해 내부를 개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제로 만드는 거죠. 연설 마지막에 성과에 대해 대중 앞에 더욱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와, 외부의 압력을 내부 혁신의 동력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영리한 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투명한 족쇄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욕먹으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먼저 판을 깔고 변화를 주도해서 신뢰를 얻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투명성을 무기로 비판 세력을 오히려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시장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결국 이 세 가지 전략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었네요. 집중, 기술, 투명성. 이걸 다 엮어보면 CEO가 진짜 그리고 싶은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집중은 흩어져 있던 힘을 가치 기반 의료라는 하나의 목표에 모으는 과정이었고요. 네. 두 번째 기술에 대한 거대 투자는 그 목표를 달성할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내부 혁신을 넘어 산업 전체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야심도 숨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투명성은 이 모든 변화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말씀하신 그 투명한 족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짜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CEO도 결국 이 모든 노력이 회사의 핵심 사명, 즉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의료 시스템이 모두에게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집중, 기술, 투명성이야말로 그 사명을 21세기에 맞게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죠. 네, 정말 체계적이고 야심찬 계획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연설 말미에 CEO가 이런 말을 해요. 회사 전체에 걸쳐 사명감과 문화를 재충전하고 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이 모든 멋진 전략 계획의 바탕에는 결국 기업 문화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모든 계획은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 문화라는 게 과연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고 2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재충전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오늘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무언가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2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이 어쩌면 이 거대한 베팅의 성패를 가릴 진짜 변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